지난주에 그 법원장 회의 열렸고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 열렸잖아요.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소지 그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뭐 그러면은 지난주 법원장 회의와 비슷한 입장이네요. 예. 그러니까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것이 이제 평 법관이나 부장 법관들 그러니까 법원장 말고 그분들로 구성된 회의인 건데 그렇게 내려서 오늘 장시간 토론을 뭐 5시간 했잖아요. 했는데도 이거는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법관 대표 회의는 각 법원에서 이제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온 거고 그 판사 회의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일선 판사들을 모임인가 그거는요? 그렇죠. 이게 그 법관 대표회의는 그 약간 급의 제한이 그런가? 없이 저기에서 가는 거고. 근데 저는 이 대목에 참 유감인 게 법원이 그동안에 보였던 여러 행태나 본인들의 어떤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그간의 행동에 대해서 파기환송부터 시작해서 개헌 아니 그 옛날에도 이상한 판결들 오죽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란 국면에 들어서면서 어찌 보면 그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희대 같은 사람 자기가 대법원장인데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다 재판이 될 텐데 그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 뭐 소송이나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인가요? 있지. 이거야말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서 지금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왜 때로 물려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대통령 앞에서 면전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밥그릇 건드리는 거는 내가 못 참겠고 국민들 힘들게 하고 헌법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불구경하겠다. 이 모습만 보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런 태도는 아주 일관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겁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매우 비겁합니다. 아주 나빠요. 비겁한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건드리지 말고 놔둬라 이 말을 위해서 써야 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라는 말도 오남용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쪽이 국민들한테 눈을 부라리는 식으로 잘못 사용하는 점이 있었는데 사법권의 독립, 권력 분립을 법원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이건 자기들이 얘기할 게 아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견조와 균형과 감시가 주권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소용이 있는 것이지 지금 민주주의 파괴자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사법부가 신뢰를 완전히 지금 잃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 밖으로 건드리면 우리 집단행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지금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굉장히 쉽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좀 썰어보면 사법권 우리가 입법권 행정권이라고 얘기할 때 사법권 안에 사법행정권이라는 게 들어가냐 마냐의 지금 문제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뉴스공장도 누군가는 임명도 하고 뭐 이제 하고 그거랑 이 채널 자체의 이걸 운영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법행정권을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한 명이 가지고 있잖아요. 구조상.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게 있고 그것도 대법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중에 우두머리인 대법원장이 그 판사들을 어디 배치하고 너 보직 뭐 줄 거야? 너 직급 어떻게 올릴 거야? 라는 행정권도 한 몸이 같이 갖고 있는 구조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내란 재판에서도 조기현 판사 같은 사람이 이상한 판결하고 그리고 야당 후보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상한 판결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 영장 전담 판사들도 이상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나오니까 법관회의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논의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사법권을 왜 건드리냐라고 얘기하는데 정밀하게 말하면 사법행정권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자 한겨레 20일에서 나온 기사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인 다른 나라 사례를 다 취합을 해서 기사를 써놨는데 20몇 개 유럽이나 일본이든 어디를 봐도 대법원장이라는 개인이 행정권까지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 전까지 우리 개헌 그 헌법 있을 때 시절에서는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또는 사법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곳에서 그렇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을 대법원장 한 명만 통솔하면 쉽게 하려고 독재 정권이 대법원장한테 옮겨놓은 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법행정처,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그렇지. 예. 행정위원회로 가는 협의회법을 냈잖아요. 예.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 원래 돌아가야 되고, 근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그렇죠. 내란 재판이 급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논의가 우선 나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비유를 제가 예전부터 하거든요. 법원행정처라는 곳은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학교 행정실, 옛날 우리 때는 서무과라 그랬잖아요. 예. 예, 거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체 행정 업무를 맡아주는 데잖아요. 예. 법원행정처도 그런 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그 그러니까 학교의 행정실에서 교원 인사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교장하고 상의해서. 뭔데 지금 바깥에서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고 교사들이 왜 의견을 내야 된다 그러고. 예. 예. 그다음에 교육 감시 단체는 왜 끼려고 그러고 시민 단체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잘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잖아요. 언제 학교 행정실이 교사 인사에 관여를 합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성무과장이 예. 1학년 1반 담임 홍사원으로 하고 1학년 2반은 조수진으로 이렇게 하냐고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원은 일상으로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건드리면은 사법권을 흔드는 거다. 다른 기관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게 견제를 받는 그 권력기관의 그렇죠. 이유잖아요. 네. 견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사도 지금 그 경영 파트, 행정 파트가 있잖아요, 따로. 예. 그러면 그쪽에다가 예를 들면 KBS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회계감사 같은 거 한단 말이죠. 예. 그 언론자유 침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를 세상에 판사라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게 아까 비겁하다고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관을 어차피 대표하는 장이니까 예. 대통령 앞에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유시민 예. 작가 말 예. 법원 개혁 예. 그거 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맡겨야 된다. 짧은 생각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거 말하기 전에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그날 당신이 개업날 무슨 회의를 했는지 왜 공개를 안 하냐. 자료를 갖다 왜 소명을 안 하느냐. 파기환송 다들 국민들이 그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궁금해한다. 그 말을 했는데 왜 찍소리 한마디 못합니까? 그 말을 하면서 이걸 요구하면은 제가 비겁하다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질문, 국민의 의문에 답하도록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 제도거든요. 예. 그걸 말 안 하는 거는 왕의 태도예요. 어? 제왕적인 거죠. 그렇죠. 내가 짐이 곧 하늘이고 짐이 곧 신이다.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금 이유를 대라 그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리고 하고 있는 행태도 내가 다 왕이고 한 손에다 틀어주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을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일관한다는 거. 근데 저는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까지 그런 같은 결론 낼 줄은 몰랐어요. 좀 실망이네요. 판사회는 또 어떤 좀 다른 입장일지 몰라도 법관 대표는 그래도 약간 좀 간부진에 속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기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거 의제를 넣네 빼네 뭐 소집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때도 이미 법관 대표회가 어느 정도의 성향은 보였잖아요.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게 왜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기득권을 가진 쪽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 항상 그 일종의 반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은. 저도 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 여기 도입될 경우에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일단 이게 위헌 뭐 그 가능성 얘기도 나오지만은 일단 무조건 이게 그 위헌 심판으로 가서 헌재로 넘어갈 거다. 그럼 윤석열 내란 재판 다 중단될 거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물론 중단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길어진다는 거죠. 내란을 빨리 척결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할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바로 지금 어쨌든 추가 영장도 지금 곧 심사를 받는데 그렇다고 풀려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바로 풀려나진 않죠. 이적죄 맡은 재판부에서 이제 1월에 영장 다 되면은 다시 발부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풀려나진 않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냐면 되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기간이라는 게 한 범죄의 1심에서 6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결론을 안 내리면 이 죄 저 죄로 다 영장 청구했는데도 그 기간 다 끝나면 6개월 뒤에 풀려나는 거 아니냐. 결국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에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답답한 게
헌법재판소도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빨리 하면 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걱정 좀 과한 걱정인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이게 예.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은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걱정거리를 최대한 줄이자라고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법원 출신의 공무원들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구조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본인들 말처럼 그게 다 위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개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업을 한다. 그러면 영장 발부도 안 해. 재판은 지연시키면서 위헌진 법률 심판 제청해놓고 6개월 넘겨하고 다 풀어줘. 헌재도 역시 다 판사 출신들이에요. 또 짬짬이가 돼가지고 지난번처럼 대들락이네 뭐네 어쩌고 하면서 이제 몇 사람이 계속 절차 문제 시비 걸고 다른 사건 많네 어쩌고 하면 또 시간 끌어. 그래가지고 2년 3년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뭐 지방선거 총선까지 계속 끌고 가고 이런 준동을 하고도 남을 자들이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트집 잡힐 빌미를 주지 말고 이거를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할 방안은 있어야 되니까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 70% 나오잖아요. 지금 사법부 못 믿겠다 이상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응답은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빌미가 될 만한 거는 주지 말자. 이런 논의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조국혁 신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 윤석열 문제를 가지고 할 때 결국 국민적인 의혹이나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관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주는 바람에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법원의 태도가 어디서 어떻게 촉발될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냥 아까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법원, 오로지 직위원회 입, 그죠? 조의대에 대한 문제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제 언론도 좀 큰 틀에서의 집중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획 보도를 좀 해서 좀 멀리 볼 수 있는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직면한 이 사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급작스럽게 날벼락 같은 계엄을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왜냐하면 내란이란 건 사실 국민 머릿속에 사실 없었어요. 12월 3일 그 평온한 밤에 날벼락 같은 본인들로서는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도 좀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야밤에 그 긴급회의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니니까 불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민들이 후과를 치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가장 최선의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국회가 할 일인 거고 그러면 아마 내란전단 재판부 뭐 위헌 시비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 이런 논의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거 고등으로 넘어오면 이거 집중심리 할 거야. 우리도 그 필요성을 그렇게 이끌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좀 강도 높게 제시를 해야 그 중간선에서 또 봉합이 되고 대안이 나오고 그나마 관철이 된다라는 인상도 강하게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상당히 좀 힘들게 왔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다. 국민들 불안해하시지만 윤석열 어쨌든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지금 1월 18일 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23일 날 추가 구속 연장에 대한 신문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똑같았어요. 이거 연장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일반 이적죄가 있고 또 직권남용이 켜켜이 있단 말이에요. 야 윤상현한테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전체에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사회로 못 나옵니다. 김건희도 못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갖고 우리가 대안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장윤희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대원칙을 흔들리면 이게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대원칙이. 그게 뭐냐면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 둘 다 해야죠. 근데 뭘 먼저 해야 되느냐거든요. 인적 청산을 먼저 하고 제도 개혁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윤석열 당시에 내란 일으켰을 때 그때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윤석열 탄핵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내지는 윤석열을 그 자리에 놔두고 제도 개혁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도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냥 윤석열 탄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제도 개혁을 먼저 만지면요. 아마 저희 셋도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다 자기 생각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백가쟁명이고 개헌안 하나 만들려고 해보세요.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전선으로 안 뭉쳐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윤석열 퇴진, 탄핵 모든 여론이 집중되거든요.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를 우리가 건들 때도
직위원 탄핵으로만 건드렸으면은요. 아마 80%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때도 왜 탄핵을 왜 얘기했냐면 전 민주당이 이건 의지가 좀 약했거나 너무 정무적인 눈치를 많이 봤다고 전 보는 게 어차피 내란 재판부 저도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해도 어차피 헌법재판소 가는 거예요. 탄핵해도 어차피 가는 겁니다. 그럼 직위원 탄핵을 위헌성으로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받아내는 것도 6명이고 네. 내란 재판부도 6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받아내기 쉽냐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제도개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인적 청산으로 접근해서 가는 것이 여론을 모으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이 전략 전술을 짤 때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을 더 많이 모으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법원과 이 전선 짜는 걸 보면요. 민주당과 사법부의 싸움으로 지금 전선을 짜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국민과 조의대, 네. 국민과 직위원으로 전선을 짜야 그 내부에 있는 판사들도 목소리를 내주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뭐 아침 조간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전선이 민주당 대 사법부 지금 그렇게 짜져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전선에서 그 조의대 사법부하고 맞짱 뜨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난주 전국의 43명의 법원장들, 전국 법원장들을 불러놓고 그릇된 이제 사법 개편을 하면 국민에 대한 피해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전면전 선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 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청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레는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언에 대한 또 공청회가 있고요. 그 이튿날에는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도개혁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매일 날마다 공청회를 열면서 지면을 차지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조의대 코트가 여론전 하겠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장들이 관련해서 또 입장을 냈거든요. 네. 입장 한번 좀 볼까요?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 내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 사법부가 종교냐 뭘 자꾸 믿으래. 그리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부탁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내가 맨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직위원회가 예를 들어 윤석열이 사형 선고하면 문제가 다 사라지냐? 아니죠. 아니잖아. 네. 있는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풀어준 거, 윤석열 재판부를 직위원에게 지정해서 맡긴 거, 그리고 재판 지연시킨 거, 직위원이가 재판을 장난스럽게 한 거, 직위원이가 룸살롱 접대 받은 의혹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자꾸만 물타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장들도 이게 위헌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법원장 회의에서 비로소 지난 내란이 위헌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계엄 직후에는 할 말도 제대로 못했었고 오히려 계엄 터지자마자 법원이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한 회의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있는 게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인데 법원장들 국회에 나와가지고도 그 누구도 지난 계엄이 내란이라고 말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네. 자기네들 일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위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말 잘해. 그 믿고 안 믿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최근에 그 조사해 보면요. 세상에 국정원보다도 낮아요.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그 얘네들은 내란은 지금 재판 중이라서 내란이라는 말을 못 쓴대.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통과됐어? 네. 근데 이거는 위헌이라고 딱 얘기를 그러네. 해버려. 이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이놈들 진짜. 정말. 그리고 이 신설 법안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신설 법안이 신뢰를 훼손한 적이 있어요? 본인들이 훼손을 국민의 신뢰는 당신들이 이미 다 깎아먹었고요. 네. 사법부의 독립 그다음에 상권 분립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권력을 맡겼는데 니들이 마음대로 할까봐 세계 없이 견제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행정부고 입법부가 우리는 견제받는 곳이 아니야. 신성한 곳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 화는 여기까지만 되고 네. 현실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번에 입장을 냈거든요. 입장을 그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좀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네. 이제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제 수정안 제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냐? 요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 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추천이 아니라 판사를 추천하는 사람들의 추천입니다. 네. 자, 구성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하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또 추천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합니다. 몇 명씩 추천을 하는 세 거예요? 명씩 이제 추천을 네, 한다는 세 건데 명씩.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 추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인데 왜 사법부에 개입을 하냐 이런 거예요. 행정부가 왜? 예, 알아듣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논리를 이제 한 방에 깨는 현실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대법관, 대한민국 대법관, 네. 대법관의 임명 절차를 보면 되는데요. 대법관의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거든. 자, 이렇게 쫙 보면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들어가 있잖아. 대놓고 들어가야 돼. 외부 인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네 자꾸 억지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위헌 소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요거는 좀 위헌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반박하는 논리가 특검법은 특정 재판부의 관할권을 주어 왔다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 왔는데 왜 이번에만 지랄이냐 뭐 이런 논리들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전문가들 나와 계시니까요.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여기 어떻게 갈 건지까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판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을 추천할 뿐인 것이고요. 그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뭐 그다지 이 법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거슬린다면 뭐 얼마든지 그것은 이제 법사위만 통과했지 아직 그 본회의 상정 과정이 있고 본회의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수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나요? 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조금 그 진행하시다가 보면 이제 이 대상을 1심도 포함시키느냐의 여부. 1심은 이미 여러 재판부가 이진관 재판부는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재판 공개도 중계를 활발하게 하는 것 반면에 노상원 재판 이런 그 내란 수괴와 핵심 공범들을 재판하는 직위원 재판부는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정작 내란 음모 기획에 깊이 과담된 노상원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한 이 우려도 있고 해서 그 1심도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법에는 1심도 전담 재판부로 보내는데 네. 그것은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해당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뭐 굳이 강제하지 않는 이상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뭐 대체로 항소심 신급부터 2심 신급부터 전담 재판부로 하자.
라는 논의 주장이 오늘 의총에서 좀 전개가 됐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두루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서 수정의 여지가 있다. 아, 그것도 이렇게. 이제 수정 갑니다. 네. 지금 그러면 문제 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다 수정을 하네요. 대안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음을 네, 또 밝혔고 네. 탄력적으로 하겠다를 네 그래서 정작은 뭐 이것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저는 그 바로 직접적인 항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법개혁 전반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사법개혁의 입구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이제 그 법원 행정처가 네. 그 법원 행정처가 사실은 다른 나라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 업무 독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정인사 예산은 사실은 그 다른 데서 다 돌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만 인사 예산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인사권이 대법원장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내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다 그 직위원스럽다가 사실은 조희대스럽다잖아요. 네. 직위원 혼자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수원 3인방 영장 기각하는 것도 그 개별 판사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 조희대 재판부의 특징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네. 것이 바로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에 조희대를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이것을 그 사법행정위원회 제도로 가서 좀 개방적으로 하자. 평판사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구조를 설계했는데 그 법원 행정처 폐지라는 것에 몹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건 거기에 가 있군요. 울고 싶은데 마치 뺨 때린 격으로 이게 동시에 이제 법안이 논의되다 보니 제일 첫 번째 올라간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은 이게 이미 저기 한 7월 그때부터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달 걸려서 숙성되고 또 위헌 소지가 거의 없게끔 논란의 소지를 거의 없애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된 건데 마치 이걸 그 무슨 뭐 이 당내 강경파가 이 여론을 다 배제하고 몰고 간 듯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겠다 하는 고도의 프레임 걸기 작전이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네.